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고기 문제도 있지만요. 민간요법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오시는 게 뭐가 좋다 카더라라는 게 바람처럼들 몰리면 환자들은요 거기에다 목숨을 걸거든요. 오히려 의사 선생님 말 안 듣고 거기에 목숨 걸었다가 죽을 만큼 나빠져서 오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저는 개똥쑥은 먹어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어지간한 어떤 그런 게 좋다는 걸 별로 구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틀림없이 누군가가 그걸 먹어서 나았다고 한다면 그 자체에 항암 성분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거 하나로 암을 없앴다라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민간요법이라는 것들이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제가 환자분한테 먼저 권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 권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고 의사 선생님들이 검증됐다고 하는 것들은 임상 실험을 다 거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민간요법은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임상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그걸 추적을 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돈을 들일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먹어서 좋아졌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현실에 존재를 하거든요.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렇죠. 암 환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연이냐 기적이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임상 실험을 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임상 시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건강 보조 식품 중에서도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은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듭니다. 쑥으로 위장약 만든 거 있고 수선화 제제로 치매 치료제 만든 거 있잖아요. 그리고 버드나프 2% 아스part고요. 실제로 10,000개 정도의 어떤 후보 물질 중에서 임상 시험을 하고 또 해서 1,000억 원 정도 돈을 들인 다음에 14년 정도 걸려서 약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한 개가 나오면 한 1조 원 정도씩 팔리게 됩니다. 그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블록버스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만듭니다. 근데 이제까지 나와 있는 대부분의 건강 보조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유행을 타죠. 한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쑥 들어갑니다. 맞아요. 만약에 여기서 정말 효과가 있다면은 지금 다국적 제약회사는 매출이 50조가 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입니다. 여기서 임상 실험을 해서 분명히 그것에 알맞는 효과도 있고 먹었을 때 부작용도 없는 그런 약을 찾아낼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리시면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많은 민간요법을 선전하고 팔고 하는 분들이 그분들의 목적이 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 약을 팔아서 할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 선생님은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하시나요? 그렇죠. 기존 치료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일절하지 말라. 네. 저는 이제 편집장님 말씀에 좀 동의가 가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치료 쪽도 있지만 치료를 잘 받게 어떻게 도와주고 또 항암을 포기하고 온 사람을 다시 또 항암을 치료하게 이제 갈 수 있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첫 번째 작년에 유명했던 게 개똥쑥 효소부터 하고 이런 효소잖아요. 효소요법이 책에 나와요. 대체의학 중에. 근데 거기서 말하는 효소법은 판크레아틴이라는 소화제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효소랑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한테 그런 걸 설명해주고 또 2005년도인가 이제 한참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 커피 관장이 있어요. 커피로 장을 씻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슨요법이라고 하는 치료법인데 그게 아까 당근 사과 주스 해갖고 13잔 먹고 하루에 커피 간장을 통해서 이제 해독을 하는 건데 이론은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해야 될 시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환자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의사들은 무조건 에비던스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말 하나로 인해서 다 끊어버리고 단절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커피 간장의 효과는 뭐냐면은 장에 이 커피 간장이 들어가서 이 간에 있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소를 700배 이상 분비를 시켜줘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데 근데 항암 치료할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납득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왜 안 되는지를 꼭 해야 되는데 그걸 의사가 직접 보지를 않아요.
여기 에비던스 교과서 내과 이런 책이 없으니까 에비던스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좀 환자의 손에 다가갔고 내 가족이라면은 내 아는 사람이라면 한번 그거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모르면 외국 가서 보고라서 와서 설명을 해줄 수만 있다면은 이런 소통의 문제들을 충분히 가깝게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사실은 진짜 제가 의사인데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까 그 임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는 임상적으로 검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먹고 부작용으로 오세요. 실제로. 민간요법의 또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용량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한테는 이 정도만 먹으면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 변비 치료로 옛날에 쓰셨던 게 뭐냐면 아주까리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아주까리 전국 여러분들 산에 가시면요 진짜 많아요. 그 젊은 분들 모르실지 모르는데 콩하고 똑같이 생겼어. 좀 콩보다 또 모양이 좀 더 현란해. 요거를 변비 있다고 암 환자분이 막 드세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주까리 비밀이 있더라고요. 이 아주까리가 중요한 게요. 테러용으로 쓰는 거예요. 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우리나라 국방연구소에서 연구한 게 있어요. 동물이네요. 동물. 그거 안에 있는 그 리신이 그 박스 안에 들어있다가 박스를 여는 순간 이게 리신 성분이 확 올라오면 성인 7명이 죽을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근데 이 리신이 웃기는 게 뭐냐면 먹잖아요. 그리고 위산에서 소화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 아주머니가 너무 많이 드신 거지. 너무 높은 산을 가신 거야. 그러니까 내일 오시다 보니 계속 먹게 되잖아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게 소화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거 말고도요. 우리나라 사람들 술 가리지 않고 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편집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아리 내에서 저도 의사지만 동아리 내에서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어 있는 거라면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하. 사실. 근데 그거 외의 걸 드시고 응급실 오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만히 보면 본인이 산속에 사시면서 별걸 다 드세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책을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몸을 희생해서 쓰시는 건 좀 제가 보기에는 의사로서 반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